자, 공개 문제 12번을 시작하겠는데요. 공개 문제 12번에서 일단 요 조립도를 보고 요대로 만들면 안 되겠다, 요런 생각이 듭니다. 요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되겠다, 요런 생각이 드는데, 요걸 어떻게 만들 거냐면 요거 요렇게 잡아 놓고 요런 식으로 위쪽으로 이 형상이 이렇게 쓰도록 그렇게 2번 부품의 방향을 정렬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서포트 작성도 적당하게 이루어질 거고, 조립할 때 작동하는 부분에 대한 조립 공차 적용돼서 작동하는 데 문제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일단은 A와 B, 여기 2번 부품에 A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요거 축이죠. 이렇게 원통 축이, 요 원통 축 A가 요 안에 끼워져 들어가야 됩니다. 이 구멍에 끼워져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A가 끼워져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 들어갈 구멍을 보니까 R4로 되어 있어요. 슬롯으로 되어 있는데 R4죠, 이게. 요거 지름으로 바꾸면은 8파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A 들어갈 이거는 지름 파이 7, 구멍보다 조금 작게 마이너스 1 조립공차 줘서 7파이로 만들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 2번 부품에 B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B라는 부분은 어디에 들어가는 걸까? 1번 부품에 요 구멍에 들어가야 될 자리란 말이죠. 여기에 B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1번 부품에서 보니까 요게 15로 이 구멍이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B는 마이너스 1에서 14로 가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도면에다가 A는 7파이, B는 14, 요 두 가지를 메모해 놓으시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일단 1번 부품부터 시작할 건데, 1번 부품을 XZ 평면에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렇게 사각형을 그려가지고, 중심사각형입니다. 원점에다가 맞춰가지고 중심사각형을 그려서, 슬롯도 원점에 맞춰가지고 그려놓고, 얘를 25만큼 대칭 돌출을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프로파일 그려가지고 돌출할 때 대칭으로 돌출하면 되겠습니다. 스케치 작성은 XZ 평면에서 시작할게요. 스케치 작성은 XZ 평면. 자, 이렇게 들어와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각형은 어느 거를 사용한다? 중심사각형. 원점을 1번 클릭하고 치수를 바로 넣으면서 갈 건데요. X방향으로는 46, 그리고 탭을 눌러서 Y방향 16. 자, 요렇게 46과 16 요거를 중심사각형을 이용해서 기입하면서 바로 치수를 넣어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6 탭 눌러서 16. 요거 혹시 놓쳤다면은 잠깐 다시 보여드릴게요. 직사각형의 중심사각형,
원점에 클릭하고, 그 다음으로 46이라는 x 값을 먼저 넣고 탭 눌러서 16. 자, 요렇게 기입을 해가지고 이 중심 사각형을 작성을 했고요. 자, 요 중심 사각형을 작성을 했고, 이번에는 슬롯의 중심점 슬롯. 작성 아래 보면 슬롯이 있고 거기에 중심점 슬롯이 있어서, 중심점 슬롯을 이용할 때 여기 원점을 1번 클릭하고, 수평 방향으로 보면서 2번 클릭해서, 그 다음에 여기 3번 클릭해서 크기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뭐 치수를 넣어도 되겠지만 헷갈릴 수 있으니까 만들어 놓고 치수를 기입할게요. 자, 슬롯의 중심점 슬롯, 원점에 클릭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짝 빼고, 그 다음에 3번 클릭하고. 자, 이렇게 슬롯을 만들었으면 치수를 넣어 보도록 할 텐데, 스케치 치수를 넣어 보도록 할 텐데, 먼저 이 슬롯에 그 호를 클릭해서 요 간격을, 중심의 간격을 18 이렇게 기입해 놓을게요. 스케치 치수 작성합니다. 이렇게 18. 그러고 이제 반지름 치수를 또 기입할 텐데, 호를 그냥 클릭해서 도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아래 방향으로 치수 숫자를 R4 클릭해서 이렇게 R4 반지름 4를 기입하도록 할게요. 스케치 치수를 이용해서 호를 클릭해 가지고 요 숫자를 아래로 놔두고 4. 자, 그러면 이제 얘네는 완전히 정의가 다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원점을 가운데 놨기 때문에 이 14라는 요거 맞춰서 이쪽도 당연히 14, 중간에 얘가 정렬이 되어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고요. 46에 대해서도 이게 딱 중간 위치로, 원점이 중간 위치로 잡혀 있다는 거는 우리가 미리 이렇게 의도해서 그려왔어요. 그런 거로 이 내부를 클릭해서 프로파일로 잡아놓고 솔리드에 돌출을 하는데 25만큼 대칭으로 25만큼 돌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솔리드 돌출 세 번째이면서 대칭, 범위용은 거리, 측정값은 전체 길이, 거리의 수치는 2, 5. 정리하자면 생성은 세 번째, 방향은 대칭, 범위용은 거리, 측정값은 전체 길이, 거리의 수치는 2, 5. 이렇게 입력이 되셨으면 확인. 자, 그러면 요거에서 이제 구멍 뚫는 것을 하도록 할 건데요. 자, 요거 미리 클릭해 놓고, 자, 이 위쪽에 거를 요렇게 평면도를 보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 구멍이 뚫려 있는데 여기에 스케치 작성할게요. 여기에 스케치 작성.
생성된 피처의 윗면 여기를 클릭하고 스케치 작성하는데, 요거도 현재 원점의 위치가 우리는 여기쯤에 놓을 겁니다. 여기쯤에 놓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6mm, 좌우로 6mm, 12, 34고 더하면 46. 즉 이게 구멍이 센터에 놓여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 위에 5mm, 아래 5mm, 10mm, 가운데는 15mm. 즉 이것도 가운데에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 자, 중심사각형을 또 사용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중심사각형을. 자, 이면에다가 스케치 작성. 일단은 슬라이스를 켜놓는 게 편하겠죠? 슬라이스를, 스케치 팔레트에 있는 슬라이스를 켜놓고, 이거는 참 위에 면이니까 슬라이스 될 게 없네. 자, 그러면 바로 직사각형에서도 중심사각형 와서요, 원점 H에다가 1번 클릭하고 수치를 바로 타이핑 할게요. 수치를 바로 타이핑 하는데, X 값을 3, 4 입력하고 탭 눌러서 Y 값을 15 이렇게 바로 기입을 하겠습니다. 자, 직사각형의 중심사각형으로 갑니다. (3, 4) 탭 눌러서 15 엔터.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치수가 들어갔고요. 이 내부를, 사각형의 내부를 클릭해서 얘가 프로파일로 잡혔으면 이제 솔리드의 돌출로 가서 생성은 구멍을 뚫어주는 거니까 잘라내기로 가야 되겠죠? 잘라내기. 측면 하나는 그대로 사용하는데 범위의 유형을 모드로 바꿀게요. 자, 그랬을 때 반전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화살표의 방향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죠. 이렇게 반전 요 버튼을 클릭해서 미리 보기 화면에 뜨는 것처럼 화살표의 방향이 이렇게 뒤집어지게 반전을 눌러서 조절해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확인.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이쪽에 구멍을 뚫을 건데요. 1번 주투상도에서 우측면도에 해당하는 것인데, 요것도 5.5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보니까 이쪽도 25에 대해서 나머지 이 5.5와 1,4하고 더해서 빼버리면은 요런 값이 나올 겁니다. 즉 이것도 중심 사각형으로 갈 거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Y 방향으로도 4.5, 4.5 하고 9, 그거하고 7 더하면은 뭡니까? 요 값들이 또 나와요. 16이었던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사각형, 중심 사각형으로 역시 요 피처의 면에다가 스케치 작성, 중심 사각형으로 요거 작성해 가지고 방금 전에 한 것처럼 돌출에 잘라내기 해 가지고 모두 잘라내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클릭해 놓은 여기 면에다가 스케치 작성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역시 직사각형에서 중심사각형 요거 이용해서 원점에 1번 클릭해 놓고 타이핑을 해서 X방향으로 14, Y방향으로 7
요걸 바로 타이핑해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1, 4, 탭 눌러서 7. 자, 그러면 이렇게 이 형상이 만들어졌으면 내부를 클릭해서 프로파일을 선택해 놓고요. 프로파일을 선택해 놓고 솔리드의 돌출. 생성은 잘라내기로 가고요. 생성은 잘라내기. 방향은 측면 하나이지만 범위 유형을 모두. 자, 이 돌출 컷 잘라내기의 방향이 마음에 안 드니까 반전 요거 눌러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뒤집어 주면 되겠네요. 정리하자면 생성은 잘라내기, 방향은 측면 하나, 범위 유형은 모두, 플립 반전이라는 요 버튼을 이용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뒤집어 줬고요. 자, 되셨으면 확인 버튼 눌러서 생성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주소를 한번 읽어 보겠어요. 주소가 적용이 되는 부분이 필요한데, 못되기는 C2이고 라운드는 R1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1번 부품으로 되돌아가서 못되기가 적용될 것이 어느 쪽인지 한번 관찰을 해봅니다. 등각 부상도도 좀 잘 보이게 이렇게 해놓고 보면 여기가 이쪽인 셈이죠. 이쪽이 못되기 둘 다 같은 말이죠. 이거 C2를 적용해야 될 자리다. 확인이 되셨으면 요거 하고, 또 이 우측면도에 보니까 아래쪽에 양쪽으로 이렇게 못되기가 또 적용됐음을 할 수 있어요. 즉 여기에 모서리하고 이쪽에 가려진 모서리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세 개의 모서리를 선택해서 미리 선택해 놓고 못따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쪽에 거 클릭해 놨고 컨트롤 키 눌러서 여기 모서리 선택하고 쉬프트와 휠을 이용해서 화면을 돌려 가지고 여기 모서리도 마저 선택하고, 자, 선택해 놓은 모서리들을 미리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이렇게 3개. 그러면 못따기 들어가서 이 값을 2,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과제 도면에 나와 있는 못따기 형상들이 똑같이 적용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필렛을 하나 더 넣어야 되겠네요. 자, 주소에는 도시되고 지시 없는 R1이었지만 여기 주투상도에 반지름 값을 미리 지정을 해 놨습니다. 이럴 경우는 주소의 거를 하는 게 아니라 도면상에 표시되어 있는 이거를 필렛 적용해야 되는 거죠. 앞서 이쪽에 못따기 적용한 모서리, 그거하고 반대쪽에 있었던 이 모서리를 선택하고 여기에다가 필렛 3, R3 적용하면 되겠네요. 자, 일단 먼저 이 모서리를 선택하고요.
창이 또 가려졌네. 목깎이의 값을 3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1번 부품은 이제 다 완료가 됐어요. 1번 부품은 다 완료가 됐어요. 자, 요 상태에서 이제 2번 부품으로 가 보도록 합니다. 2번 부품에 또 글씨를 새기게 돼 있어요. 2번 부품에 글씨를 새기게 돼 있어요. 역시 XZ 평면에서 작업을 할 겁니다. XZ 평면에서 작업을 할 텐데, 프린팅 된 도면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돌려놓고 도면을 이런 식으로 돌려놓고 작업을 하는 게 좋겠어요. 이게 치수가 가려지네. 여기까지만 확대해 놓고 작업할게요. 자, XZ 평면에서 스케치 할 텐데, 이 평면의 원점 위치가 요 구멍에 대해서 장공의 가운데쯤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점을 여기에 놓인다 생각을 하고 이 프로파일 바깥에 있는 요런 프로파일을 먼저 그려 보도록 합니다. 요거 그리는데 절반 그려가지고 대칭을 이용해서 스케치를 대칭으로 이렇게 넘겨놓고 마무리하고 그렇게 스케치를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요게 14로 돌출돼야 되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B가 14였던 거. 자, 그러면 XZ에서 스케치 작성 갑니다. 자, 요 보기 편하게 슬라이스는 켜놓을게요. 그러면은 대칭으로 갈 거니까 우리가 선을 먼저 추가해 놓을 필요가 있네요. 선을 먼저 추가할 텐데 원점에서 시작해 가지고 위쪽으로 이렇게 선 그리기를 하나 해 놓고, 그리고 이 선을 선택한 상태에서 구성선으로 얘를 나중에 바꾸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을 먼저 그리고 그린 선을 구성선으로 바꾸기. 자, 이렇게 그려놓고 얘를 구성선으로 변경. 그러면은 일단은 뭐 이 위쪽에서 이렇게 그려서 내려 가지고 수직을 보면서 요거 그려서 내리고 이렇게 꺾어지게 해 놓고, 그 다음에 얘를 대칭 가도록 할게요. 요거 사용하도록 할게요. 우선 선 그리기를 하는데 여기 1번 찍고 여기 2번 찍고 여기 3번 찍고 요런 식으로 임의의 위치에서 시작해서 여기 모서리에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냥 임의의 위치로 3번 마무리를 할게요. 자, 선 그리기. 임의의 위치에서 이렇게 클릭해서 내리고, 그 다음에 여기쯤으로 그냥 클릭해서 내렸어요. 여러분이 보기 편하게 모서리보다 일부러 아래로 그려놨어요. 아래에 놓이게 그려놨어요. 자, 그러면 얘에 대해서 치수를 미리 좀 잡아놓고 대칭을 쓸게요. 아무래도 치수를 좀 해놓아야 여러분이 편할 것 같아서. 자, 이 스케치 치수를 사용할 때 여기 점을 클릭하고요, 라인의 끝점을 클릭하고요, 원점을 클릭해서 요 둘 사이의 Y값이 8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요 왜 그러냐 보면은 여기가 동일선상으로 제가 확인을 하면서 그리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점을 클릭해서 요거 8로 넣어 놓고, 이 8이라는 치수 넣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요 점을 클릭하고요, 요 원점을 클릭해서 얘네들을 수평으로 맞출 텐데, 이 점의 위치가 좀 높죠? 좀 높아요. 이 점을 클릭해서 미리 좀 당겨 놓고 이 수평 구석을 가는 게 좋겠어요. 자, 요 점을 클릭해서 요렇게 조금 내려놨습니다. 요렇게 클릭해서 내리고 있는 거 보이죠? 요거 좀 요렇게 내려놓고, 수평 수직 구속을 사용하는데 요 점과 원점을 클릭하면 이제 가깝게 됐기 때문에, 수평에 가깝게 됐기 때문에 수평 구속이 들어가겠어요. 점과 원점. 자, 요렇게 되면은 얘가 점이 원점에 대해서 수평 정렬이 됐고, 이번에는 요 선이 1이라는 치수가 들어가 있어서 우리는 요거의 끝점과 요거의 끝점을 스케치 치수로 끝점과 끝점을 클릭해서 21로 넣어 놓을게요. 21로 넣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요렇게 치수가 들어간 상황이고, 이제 얘를 미러 써보려고 합니다. 미러의 객체로 선택할 거는, 미러의 객체로 선택할 거는 요 라인 두 개입니다. 그리고 미러선 요 버튼을 클릭해서 최초에 그려놓은 구성선 요거를 클릭해서 선택해 줄게요. 그렇게 해서 미러를 사용합니다. 자, 여기까지 잘 되셨나요? 확인.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정리 차원에서 이제 또 치수를 넣으면 구속이 이제 들어갈 거로 보입니다. 이 선과 이 선을 선택해서 이 간격을 26이라는 간격 치수를 넣어 줄 수가 있어요. 26. 자, 그러면은 양쪽의 수직선은 이제 구속이 됐고, 여기 양쪽에 끝점들 있죠. 끝점들을 스케치 치수 넣을 때 끝점들을 클릭해서 여기에다가 10이라는 치수를 넣으면 이 기울어진 이 선도 구속 정의가 마무리될 거예요. 자, 점 두 개를 클릭해서 치수를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다듬어 보도록 합니다. 선 그리기를 이용해서 여기가 터져 있으니까 라인의 끝점 이어주도록 하고요. 끝점 이어주도록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 안쪽에 선 그리기를 또 할 텐데, 여기에서 1번 출발해가지고 끝점 일치로 출발해가지고 아마 직각 표시가 뜰 것 같은데, 직각 표시가 뜰 것 같아요. 요 선에 대해서 직각이 뜰 것 같아요. 이렇게 2번 클릭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서 3번 클릭하고 여기 4번 클릭하고 이렇게 내려서 5번 구성선을 넘어가지 않게 이렇게 꺾어주기만 하면 되겠어요. 뭐 수치를 넣으면서 해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치수 라인을 도면하고 비슷하게 표시만 하고 치수를 미러를 하고 치수를 넣을게요. 자, 이렇게 직각이라는 구속 조건 떠 있는 거 보고 저는 클릭했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화면을 좀 확대할게요. 아래로 좀 이렇게 내려놓고 그 다음에 직각이 또 뜨는 거 보면서 클릭하고 여기에다가 또 클릭해서 마무리. 자, 그러면은 역시 미러를 사용할 텐데 미러 객체는 방금 그려놓은 요렇게 꺾어놓은 이 선들을 미러 객체에 선택하고요. 미러선의 선택 버튼을 누르고 역시 구성선 요거를 클릭해서 반대편에 미러가 생성되도록 합시다. 자, 해보면은 자, 이렇게 미리 보기 정상적으로 잘 나왔죠? 확인할게요. 자, 이제 치수를 넣기 전에 밑에 대칭이 돼서 이렇게 선의 끝점들이 나와 있는데 요거들을 선으로 끝점 이어서 마무리 해놓고 치수 정리할게요. 자, 선 그리기. 자, 스케치 치수를 이용해서 기입을 할 텐데 먼저 뭐부터 넣을 거냐면 X방향으로 이 간격을 먼저 넣을게요. 선과 선, 요 안쪽에 있는 선과 선을 선택해서 요 간격을 10으로 먼저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단에 있는 이 선을 두 개 선택해서 역시 요거를 17로 넣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X방향으로 이 치수들이 요런 식으로 기입이 된 셈이고요. 요런 식으로 기입이 된 셈이고, 이번에는 Y방향으로 선을 치수를 넣도록 할 텐데, 요 선하고 요거 구속이 된 요 선하고 바로 밑에 있는 요 선하고 선택해서 선과 선의 간격을 도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6으로 기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제일 위에 있는 이 수평선과 제일 밑에 있는 이 수평선을 역시 선택해서 선과 선을 클릭해서 요것은 9로 기입을 하도록 할게요. 어디 보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완전 정의가 다 됐는데 여기까지 잘 오셨으면 이 프로파일로 내부를 클릭하고요. 프로파일로 이 내부를 클릭하고 앞서 B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B값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15에 대해서 마이너스 1 줘서 14로 간다고 했죠. 자, 그런 거로 우리는 이 프로파일을
솔리드에 돌출 갈 때 세 본체이면서 방향은 대칭으로 잡고 범위 유형은 거리이면서 전체 길이, 측정값은 전체 길이, 거리 창에다가 1, 4. 이게 체험판의 컬러가 이렇게 좀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정리하자면 생성은 세 본체, 방향은 대칭, 범위 유형은 거리, 측정값은 전체 길이, 수치는 거리창의 수치는 1, 4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확인. 자, 그러면 요 형상이 만들어졌고요. 여기서 작업할 때 그 1번 부품이 보여서 좀 이제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체 1에 그 트리에서 본체 트리를 열고 본체 1에 옆에 있는 눈동자 아이콘 요거 클릭해서 숨기기 해줄게요. 자, 2번 부품을 잘 보면서 하는 게 좋으니까 1번 본체 부품은 숨기기 해준 상태. 자, 다시 XZ 평면에서 스케치를 하도록 합니다. XZ 평면에서 스케치 하도록 할 텐데, 이번엔 원점의 중심을 잡아서 7파이짜리 원을 그려가지고, 이건 25였네요. 25로 대칭 돌출을 해야 되겠어요. 자, XZ 평면의 스케치 작성. 자, 슬라이스 표시하고요. 자, 중심원을 작성할 텐데 원점에다가 1번 클릭하고, 자, 요렇게 파이 7로 타이핑 해가지고 바로 지름 7짜리 원을 그려줍니다. 자, 그랬을 때 원의 내부를 프로파일로 선택할 수 있겠어요. 원의 내부를 프로파일로 선택해 놓고, 자, 솔리드의 돌출로 가는데요. 자, 생성은 접합으로 가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방향은 대칭. 범위용은 거리이면서 측정값은 전체 길이. 거리창에다 25라고 넣으셔야 되겠어요. 수치 이런 거에서 잘 틀릴 것 같긴 합니다. 자, 정리하면 생성은 접합이고 방향은 대칭이면서 범위 유형은 거리, 측정값은 전체 길이. 요렇게 해서 거리 창에다가 25 넣어 놓고, 자, 미리 보기 잘 생성이 됐으면 확인 누르시고요. 자, 요렇게 해놓고 요 도면에서 요거 잘 보시면은 필렛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있는데 어디만 빠져 있냐면 요런데 여기 요런데 필렛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이거를 요렇게도 필렛이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 필렛을 어느 방향부터 먼저 넣을까? 모서리들을 이 방향으로 요렇게 있는 것들, 위에 있는
위에 있는 모서리 중에 요거 하고, 일단 화면이 요거만 보이니까 요거 4개를 먼저 클릭하고 이어서 또 그 컨트롤 키로 선택할 모서리를 또 더 이야기할게요. 컨트롤 키를 눌러서 요렇게 모서리들을 선택해 놓고, 그리고 여기 아래 거는 선택이 바로 되죠. 화면을 요렇게 돌려서 컨트롤 키 다시 눌러 가지고 여기 모서리도 선택합시다. 자, 그리고 요 밑에 있는 모서리들 2개를 더 선택을 할게요. 요 방향들을 먼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저는 총 선택한 모서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의 모서리인데 주소에 나와 있기를 도시되고 지시 없는 필렛은 1이라고 했습니다. 이 8개의 모서리들에 대해서 8개의 모서리들에 대해서 반지름 1자리로 목깎기 기능을 이용해서 필렛을 넣을게요. 1. 자, 요 모서리들을 총 8개를 미리 선택한 이유는 여기가 탄젠트 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모서리 하나를 선택하면 이쪽으로 쭉 탄젠트 해가지고 요렇게 필렛이 쭉 돌아서 여기까지 와요. 그리고 여기 모서리도 선택하면 이 뒤쪽 면에도 필렛이 또 적용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뭡니까? 모서리를 미리 요 2개만 선택하면 돼요. 이렇게 미리 2개만 모서리를 선택해서 필렛을 1 적용합니다. 자, 반지름 값을 1. 자, 요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필렛은 다 넣었어요. 이 과제도면에 어디 갔노? 이 등각의 상태하고 보시면은 요거 하나는 더 추가해야 되겠네요. 요쪽의 모서리하고 요쪽의 모서리하고 요렇게 마저 4개의 모서리를 더 추가하면은 필렛이 간단하게 마무리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4개 모서리를 요거 추가로 선택하고 반지름 1 적용을 합시다. 살짝 돌려서, 자, 이렇게 해서 반지름 1. 자, 등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거도 이제 다 마무리가 되었죠. 다 되었죠. 이제 숫자를 새겨 보도록 할 텐데, 홈 아이콘 한번 눌러서 등각으로 놔두고 숫자를 새겨 보도록 할 텐데, 오늘이 21일 그래요. 요렇게 숫자를 비번호 21로 가정하고 숫자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2일에서 8을 빼면은 13이니까 문자 높이는 10으로 가도 충분하겠네. 10으로 가면 또 필렛이 있으니까 좀 그렇고, 13 안에서 위아래 2mm씩 뺀다. 한 9mm, 문자 높이를 9mm 정도로 잡으면 적당할 것 같기도 해요. 자, 여기 클릭해 놓은 면에다가 스케치 작성을 들어가기 전에 쉬었다 합시다. 시간이 지났네요. 자, 클릭해 놓은 요 면에 스케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면에 스케치 작성.
자, 문자 기능을 이용해서 박스를 클릭하도록 할 텐데, 먼저 여기 1번 클릭하고 여기 2번 클릭해서 이렇게 구성선의 영역을 잡아 놓도록 할게요. 그래 클릭. 자, 그러면은 이렇게 문자를 입력하는데 높이는 9로 갈 거니까 뭐 볼드 서체는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고, 중심과 중간 정렬 요거만 주의하도록 합니다. 아리알에다가 문자 높이 9, 중간과 가운데 버튼 요거 눌러 놓은 상태에서 문자 입력 창에다가 비번호 21 요렇게 타이핑을 해 볼게요. 21. 자, 그랬을 때 거의 보기가 비슷해 보이는데, 좀 8로 조절할까요? 8로 문자 높이를 8로 조절합시다. 너무 높은 것 같아요. 8. 문자 높이 8인 상태에서 확인. 자, 이거를 돌려야 되겠어요. 문자를 돌려야 되겠는데, 이 돌리기 위해서 아이콘이 잘 안 뜰 수 있으니까 다시 더블 클릭해서 문자를 더블 클릭해서 편집으로 들어가고, 요 아이콘이 동그라미 요 아이콘이 표시됐을 때 요거 클릭해서 이렇게 돌리다가 뭡니까 마이너스 어쩌고저쩌고 몇 도 떴을 때 그 창에다가 180도를 타이핑 할게요. 또 사라졌네. 자, 더블 클릭해서, 자, 요거 클릭해서 요렇게 됐을 때 180. 자, 요렇게 타이핑을 했어요. 여기 창에다가 180도 타이핑을 했고, 자, 그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겠어요. 뒤집어졌죠? 자, 타이핑한 상태에서 돌아갔음을 보면 이렇게 확인 누르시고, 8이었으니까 문자 높이를 8이었으니까 먼저 이 구성선 두 개를 클릭해서 스케치 치수로 8을 먼저 넣어 놓을게요. 이 문자 영역이 안에 있다면 바로 8이라고 타이핑을 할게요. 8. 그랬을 때 13에서 8이니까 5, 그러면 2.5. 여기 모서리에서 이 구성선까지 요거를 2.5로 간격을 2.5로 기입을 할게요. 자, 여기 기입했으면 이제 이 구성선 두 개를 클릭해서 요 두 개의 간격은 10으로 잡도록 합니다. 요거 10으로 잡아 놓고 14했으니까 2 좌우로 2mm. 요 모서리에서 이 구성선까지 이 간격을 2로 기입을 해 놓을게요. 2로 기입을 해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 놓으면 위치는 다 잡혔어요. 제일 위에 모서리에서 2.5로 구성선이 내려갔고, 구성선과 구성선의 간격은 8로 기입이 됐고, 그 다음에 요 모서리에서 이 구성선까지는 2로 잡혔고,
구성선과 구성선의 간격은 10으로 기입이 됐고요. 자, 이렇게 치수 기입이 되셨으면 이 문자를 한번 클릭해서 얘를 프로파일로 선택을 하고요. 역시 과제 도면을 보면 이게 음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음각으로 되어 있어요. 솔리드의 돌출 가는데, 자, 얘는 생성을 잘라내기로 가야 되겠죠? 잘라내기. 측면 하나인데 범위 유형은 거리로 잡고 거리의 수치를 이제 화살표가 뒤집어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은 음각이 나오죠. 생성은 잘라내기, 방향은 측면 하나, 범위 유형은 거리, 수치는 마이너스 1 해서 화살표의 방향이 이렇게 안쪽으로 생성이 됐으면 정상적으로 잘라내기 되겠네요. 확인. 자, 요렇게 얘를 다 만들었으면 2번 부품은 이제 더 할 거 없습니다. 그죠? 2번 부품은 더 할 게 없어요. 1번 부품도 다 완성이 된 거고, 자, 이제 파일을 생성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려면은 트리에 있는 본체, 요거 숨기기 했었던 본체 1, 얘를 마저 켜줍시다. 자, 요거를 켜놓고 저는 등각으로 정렬한 상황이에요. 등각으로 이렇게 정렬한 상황인데, 여러분이 이 화면을 돌려가면서 틈새가 제대로 나와 있는지 확인하셔도 됩니다. 자, 먼저 본체 1에서 마우스 우클릭 하도록 합시다. 마우스 우클릭해서 제 본체에서 구성 요소 작성 요거 선택하고요. 그러면 구성 요소 1대1이라고 생성이 되겠죠. 그러면 구성 요소 1대1 생성된 거를 역시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내보내기 갑니다. 내보내기 해서 경로를 먼저 내 컴퓨터에 작성, 거기에 클릭이 돼 있을 때, 그리고 점점점 버튼 요거 눌러 가지고 경로를 잡는데, 이름 폴더 안에 오늘 날짜로 폴더를 만들어 볼까요? 2021 1021 요 폴더를 생성하고, 그 안에다가 비번호 21 언더바 01로 F3D 퓨전 360 파일로 요거 만들기 할 거고요. 그 다음 단계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얘를 같은 경로로 동일 경로로 내보내기 하면서 스텝 파일로 마저 내보내기 한다. 자, 이렇게 세 단계 미리 말씀드린 대로 본체 1에서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구성 요소 작성부터 살살 해보도록 합니다. 본체에서 구성 요소 작성,
구성 요소 1대1 요거에서 마우스 우클릭 내보내기. 자, 내 컴퓨터에 저장해 점점점 버튼 요거 클릭해서 현재 우리가 연습하고 있는 이름 폴더에다가 2021 1021 요렇게 폴더 생성하고 퓨전 360 파일로 21_01 퓨전 360 파일로 먼저 저장을 했고요. 자, 그러면 윈도우 탐색기에서 봤을 때 이 경로에 이렇게 퓨전 360 파일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자, 같은 요령으로 구성 요소 2대1에서 내보내기, 마우스 우클릭 내보내기 해서 동일한 경로죠. 동일한 경로고 파일 유형을 스텝으로 STP 요거로 바꿔서 내보내기 한번 하면 또 되겠어요. 자, 그러면 두 개는 만들었어요. 자, 이제 똑같이 본체 2를 가지고 구성 요소 2대1 생성하고 동일 경로로 얘를 이렇게 맞춰놓고 구성 요소 2대1을 만들어진 2대1을 마우스 우클릭 내보내기 해가지고 스텝 파일부터 먼저 생성을 하는데요. 방금 전에 요거로 갔으니까 구성 요소 2대1 이었으니까 파일명은 21_02 요런 식으로 내보내기까지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퓨전 360 유형까지 이 세 단계를 바로 이어서 합니다. 본체 2에서 마우스 우클릭, 본체에서 구성 요소 작성. 자, 구성 요소 2대1이 만들어지면 얘에서 마우스 우클릭 내보내기, 동일한 경로에다가 이름은 21_02 스텝 파일로 해가지고 먼저 내보내기. 자, 구성 요소 2대1 요거를 다시 내보내기 해서 이번에는 퓨전 360으로 또 가야 되겠죠. 같은 경로니까 이름만 조절해 놓고 파일 유형을 퓨전 360 파일로 선택하고 내보내기. 자, 그러면은 이 파트 파일에 관련된 거는 총 4개가 만들어졌어요. 이번에는 어셈블리 저장을 해야 되겠는데, 저장되지 않음, 틀이 제일 위에 있는 저장되지 않음, 이거를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동일 경로로 내보내기 21_03 해놓고 퓨전 360으로 어셈블리 파일을 저장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같은 요령으로 이 어셈블리를 스텝으로도 내보내기 할게요. 자, 저장되지 않음에서 내보내기 바로 갑니다. 마우스 우클릭 내보내기. 동일한 경로에다가
파일 이름은 21_03 퓨전 360 파일로 먼저 이 어셈블리를 내보내기. 그 다음으로 이제 스텝 파일로 내보내기를 할게요. 어셈블리 내보내기. 자, 내보내기. 자, 이렇게 하면은 총 6개의 파일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트리 제일 위에 있는 역시 저장되지 않음을 마우스 우클릭해서 이제 얘를 메쉬로 저장해 가지고 그 형식은 파일의 형식은 stl 이진 요 보시면서 미세 조정 요거는 높음인지 꼭 확인하시고 한 파일의 저장 단위는 미리미리로 세팅되어 있는 거 그런 것들 확인하면서 그 다음에 동일 경로에다가 요거 저장 눌러서 동일 경로에다가 21_04 STL로 저장을 합니다. 자, 트리 제일 위에 있는 저장되지 않음에서 이렇게 STL 파일 내보내기 해볼게요. 메시로 저장. 자, 그랬을 때 형식은 stl 이진, 단위형은 미리미리, 그리고 파일 1개, 메시 미리 보기 체크되어 있고 삼각형의 개수는 7424, 미세 조정은 높음. 그러면 저도 확인을 눌러서 이 경로에다가 STL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자, 큐라 신버전을 실행을 할게요. 큐라 신버전을 실행을 할 텐데 얘를 생성을 할 때 좀 무리수가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자면, 무리수는 있긴 하지만 만들 수는 있는 거를 이야기하자면, 이거 서포트 없어도 무리하지만 서포트 없어도 형성이 되기는 해요. 이런 구간이 길이가 짧으면. 안전빵으로 가려면 그래도 서포트는 추가하는 게 괜찮습니다. 즉 서포트를 사용하는데 어디에나로 장공 자리에 또 요 사각형 구멍에 서포트가 생성되게 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단면 보기를 잠깐 켜놓고 할까? 아니, 그냥 이야기할게요. 2번 부품이 요렇게 되어 있는 경사면을 받치기 위한 서포트가 생성되게 그렇게 생각할 거고요. 그러면 서포트는 어디에 난데 내부 체험은 얼마로 가는 게 적당할까? 부러질 형상은 없습니다. 얘는 부러질 형상은 없어요. 내부 체험은 10으로 가고, 그림도 빌드 플레이트의 고착 유형은 그림으로 해서 바닥판에 붙여주시기만 하면 10으로 붙여주시기만 하면 괜찮겠어요. 자, 큐라 실행이 됐는데요. 큐라에다가 21_04 요거를 불러올게요. 자, 바로 그 프린터 설정을 하도록 할 텐데, 내려가지고 내부 체험은 10으로 그냥 보시고요. 내부 체험 항목에 내부 체험 밀도 요거 10으로 그냥 놔두시고, 그리드
내부 체험 패턴 그리드 요거 사용하는 것도 그냥 이렇게 쓰면 적당하겠어요. 자, 스크롤을 내려서 서포트 항목을 보도록 하는데, 서포트 생성 체크해 놓고 서포트 배치를 어디에나로 이렇게 가고, 오버행 각도는 10도죠. 오버행 각도는 10도. 서포트 패턴은 라인 타입이에요. 서포트 밀도 15%. 요거 정도면 서포트에 대한 설정은 괜찮게 나왔고요. 서포트 인터페이스 사용, 서포트 지붕 바닥 사용, 요런거 우리는 기본적으로 쓰기에 체크해 놨고요. 자, 서포트 항목 확인하셨으면 그 밑에 있는 빌드 플레이트의 부착을 봅니다. 빌드 플레이트의 부착은 브림으로 잡아 놓고, 요거 어제 했던 거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브림 선수 10으로 그대로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제일 위에 품질부터 다시 쭉 이제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 볼게요. 층 높이는 0.3. 첫 번째 레이어 높이 0.3. 플랫폼에 잘 붙이라고 하는 거고요. 선 두께 요것도 이제 프린터기가 설정이 됐으면 기본값으로 0.4로 들어오는 건데, 여기 쭉 여기까지 사용을 하고, 초기 레이어 라인 폭 140%로 쓰고 있죠. 자, 스크롤 내려서 벽의 두께 1.2 요거 정하면은 벽의 라인 수나 요런거 자동으로 나오고, 벽 겹침 보정, 외벽 겹침 보정, 내부 벽 겹침 보정 요거 체크해 놓고 쓰고 있고, 위아래 항목에서 상하단 두께 1.2, 상단 레이어 3개, 하단 레이어 3개 요런 식으로 만들어 줬고요. 내부 체험은 좀 전에 봤으니까 요거는 넘어가고요. 재료 항목에서 프린팅 온도, 프린팅 온도는 210도, 빌드 플레이트 온도는 60도. 요즘에 날씨가 약간 쌀쌀해졌으니까 빌드 플레이트 온도 60도로 맞췄고, 속도 항목은 프린팅 속도하고 내부 체험 속도하고 이동 속도하고 이 세 가지는 60mm/s로 프린터기 세팅하는 순간 잡히는 값으로 놔뒀고, 벽 속도와 외벽 속도도 프린터기 세팅했을 때 잡힌, 엔더3 세팅했을 때 잡힌 30mm/s로 놔뒀는데, 내벽 속도만 40mm/s로 조금 더 늘려놨죠. 조금 더 빠르게. 초기 레이어 속도도 엔더3 설정되는 순간 잡힌 20mm/s 요거 잡은 상태고요. 이동은 리트럭션 활성화와 기본값 사용하면서 리트럭션 했을 때 제트오프 요거 사용하는 중이고, 냉각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쓰고 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다 훑어봤네요. 자, 우측 하단에 있는 슬라이스, 우측 하단에 있는 슬라이스 버튼 눌러서 이제 G코드를 생성할게요. 자, 여기에서 디스크에 저장 눌러 가지고 이 동일 경로에다가 21_04. G코드 여기에다가 생성되게 하겠습니다. 경로를 맞출게요. 자, 디스크에 저장.
자, 그러면은 이 폴더에 우리가 정해놓은 폴더에 총 8개의 파일이 다 생성이 됐어요. 8개의 파일이 다 생성이 됐어요. 미리 보기를 눌러서 큐라의 미리 보기 버튼을 눌러서 레이어 생성되는 것을 한번 관찰하면서 문제가 없는지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는 1번 레이어에서 브림으로 이렇게 깔리는 거 보고 있고요. 자, 15번 레이어부터 슬롯 형상의 서포트 인터페이스가 생성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16번 레이어에서 7파이짜리 축을 2번 부품에 7파이짜리 축을 이제 쌓기 시작하네요. 16번 레이어에서. 자, 41번 레이어에서 슬롯에 이제 바닥을 만들기 시작하고 있고요. 여기 측면에 보이는 이 사각 구멍은 이미 뚜껑을 덮은 상태고, 요 다음 거는 뭐 그냥 쭉 올라가면 돼요. 요 다음에 거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형상이고, 글씨가 새겨지는 것도 보니까 글씨가 새겨지는 것도 정상적으로 잘 나오겠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공개 문제 이 어디 갔나? 이게 왜 이렇게 올려놨었지? 공개 문제 12번은 이렇게 풀이하면은 무난하겠습니다. 요거면은 후가공 하실 때 요렇게 서포트들 그리고 바닥에 요 기울어진 바닥에 생성된 서포트만 제거를 잘 하면 얘는 바로 작동하기 쉬울 거예요.